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오늘은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경란 교수님과 함께 암 환자의 갱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경란입니다. 생식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중단되면서 신체적으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기 증상으로는 보통 안면 홍조, 발열, 발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감정 기복도 일어나고요.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기도 하고 관절이 쑤신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갱년기를 겪는 것도 힘이 드는데 암 환자분들이 겪는 갱년기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50세를 전후해서 폐경을, 완경이라고도 하는데 폐경을 겪게 되시는데요. 50세예요. 네, 생리 주기가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지거나 부정출혈이 나거나 생리량이 점점 줄거나 하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시면서 이게 갱년기인가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네. 암 환자들, 특히 여성암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자궁이나 난소를 제거하다 보면 생체적인 나이랑 관계없이 갱년기가 급작스럽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그런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시곤 합니다. 남성 갱년기도 물론 있지만 갱년기는 보통 여성들이 겪게 되는데 많은 여성암 중에도 대표적으로는 유방암이 가장 갱년기랑은 연관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촉진해서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 보통 한 3분의 2 정도,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타목시펜이나 졸라덱스 같은 항호르몬제를 많이 처방받습니다. 보통은 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항호르몬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셔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우울 증상이나 감정의 불안정이나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을 장기간 경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지방은 복부로 이동해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상승해서 혈당이나 혈압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을 때는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으로 전환되는데요.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이후에도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는 암 전이 재발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치료 중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움직이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찌기만 하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기가 쉬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특히 치료 중이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이 체중 관리는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목적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리하게 음식 섭취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사실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갱년기 후유증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상실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우리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젊은 시절을 바쳐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이 내 인생은 무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언가, 나의 정체성은 무언가, 이런 정체성 상실, 그런 것 때문에 갱년기가 특히 이런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모적으로도 예전에 나의 모습,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의 나와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갱년기 치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방법은 호르몬 대체요법인데요.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을 모두에게 사용할 수는 없고 이 유방암 중에서도 예를 들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일종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 정맥 혈전증이나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궁암이나 난소암 중에서 물론 병기나 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 호르몬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암을 가진 분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쓸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장암이나 간암 그런 암들은 치료 중이더라도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도할 수 없는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야 될까요? 증상에 따라서 이제 비에스트로겐 제제를 이용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으로 수면을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제를 통해서 열감을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방암인데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안 좋다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타모xifen, 롤바덱스라는 약물과 약물 상호작용으로 이제 각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제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먼저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갱년기에 특히 위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인데요. 유방암 수술 후에는 어깨와 팔이 잘 붓기 때문에 뻣뻣해진 상체를 풀어주는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근력은 하체 운동을 먼저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닭고기나 생선 등 고단백 음식을 꼭 챙겨 드시고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치즈와 같은 고칼슘 식품도 함께 해야 됩니다. 비타민 D와 칼슘도 꼭 보충해 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규칙적으로 걷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너무 목표치를 높이 설정해 놓고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걷는 코스도 정해 놓으시고 목표 지점도 서서히 늘려가시면서 걸으시면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적이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에도 좋습니다. 교수님, 갱년기를 슬기롭게 잘 벗어나고 싶은 환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중요한 것으로는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갱년기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터널처럼 끝이 언젠가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번째는 제가 환자분들께도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일반화의 마음가짐입니다. 갱년기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오는 호르몬의 변화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암 환자의 갱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